자, 150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50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번 도정법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의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2번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야 상식이고 3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에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한다. 암기해야 되고요. 도지사가 우리 시험에서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승인받은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딱 몇 개 있어요.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딱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그게 뭘까요? 네? 딱 한 개 뭡니까? 리모델링 기본계. 여기 말고는 시험에 나올 만한 데 없어요. 리모델링 기본계. 리모델링 기본계획 누가 만듭니까? 특별시광시 대도시장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대도시장이 만들었으면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거 말고는 대도시장이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는 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데가 없어요. 그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4번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국장이 보고해야 한다.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맞아요. 5번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2번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1로 넘어져야 돼요. 패스. 자신있게 덤비지 말고 자신있게 패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기본계획 내용에 이런 게 있다 없다? 모른다니까. 정비계획 내용에 이런 게 있다 없다? 모른다니까. 지문 하나 나와도 모를 방법에 한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패스 그래야지. 끝난 다음에 다시 가서 차분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항상 문제를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오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돼요. 안정이. 한 바퀴 개략적으로 풀고 왜 안정인가? 한 바퀴 빙 돌면서 대부분 몇 문제 풀어요? 25문제 정도는 푼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미 25문제 풀었다면 어느 정도 합격해서 다시 오라니까 마음의 안정, 평화가 있다고. 그러면 안 풀릴 문제가 풀린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봐봐요. 합격했다 생각하고 2번. 시간적인 여유 있어 합격했으니까 2번.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기본계획 뭐인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읽어봅니다. 여기서 하나의 도시 정비사 그냥 방향을 제시하겠지. 1번 인구, 건축물, 토지용, 정비기반시설, 지역 및 환경 현황 글쎄. 2번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 보존계획. 와 이런 것도 있는가? 글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글쎄. 정비계획 지정할 예정인 계획 정비 예정계획 계략적 범위 내가 이거는 안다 이거는 안다 이거는 안다 분명히 있고 5번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그것도 안다 이것도 있다. 그러면 4번 5번은 빼고 1, 2, 3 중에서 읽어봐도 모르지 글쎄지 글쎄 그러다가 3번 따보면서 이거는 글쎄가 아니지. 아까 했죠.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정비구역만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있어야지? 정비계획에 있어야 될 내용이지. 기본계획에 있어야 될 성질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 왜 실시계획에 있다? 왜 실시계획에 있냐고. 개발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 집행계획이고 실시계획이 뭐니까 구체적 집행계획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준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그런 내용들은 정비계획에 있을지 몰라도 기본계획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그러면 이제 봐요. 한 바퀴 빙도면 안 풀릴 문제도 풀린다고. 3번 기본계획이 다 틀린 거. 1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10년 된 수립한다. 한마디 딱 해야지. 군은 대입이면 정비제법 없으니까 군수 너는 빠져라. 틀렸네. 2번 기본계획 작성이냐 작성 봐봐. 국장이냐 간첩이냐 선택을 해요. 선택을.
뭐라고? 국장. 3번 기본교 수립할 때 14 이상 공람하고 지방에 의견 든다. 한마디 하지. 이렇게 짜실한 건 내가 공부하는 난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크게 될 사람 이렇게 작은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번은 패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가 풀려요. 4번 기본계 내용 중 공동 이용서 설치에 변경할 경우 지방대 심의 거쳐야 된다. 눈치입니까? 실력입니까? 눈치. 어떻게 눈치챘습니까? 눈치라면 어떻게 챘나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 아닙니까? 어쩌고 저쩌고 변경.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그냥 변경이 아니고 썼잖아요. 뭔가 말 써놨어요. 자질 교수는 거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뭐니까? 경미한 변경이면 항상 앞전 절차 안 거친다. 지금 정도면 웬만큼 사인이 맞아야 돼요. 지금 정도 보면은 일일 문제 댓글에 종종 올라옵니다. 어쩌고 저 처음에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고 웃었더니 그 방식 따르니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믿음이 갑니다. 마산에 있는 학생이 교수님 있잖아요. 모의고사 매주 준 거 있잖아요. 있는 왜? 그거요. 눈치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생각 점수가 잘 나와요.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맞다 그러면 자기는 기본 80 맞던데 지금은 그거 터득해서 했더니 그러니까 웬만큼 기본을 알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요령 푼다, 눈치를 푼다. 그거를 대입했더니 80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기분이 좋은데 실제 시험에 그게 나올까요? 한마디 하지. 실제 시험에 나오니까 맞춰가지고 강의해 준다고. 믿어야 하는 일이다. 믿어야. 어쩐다고? 안 믿으면 내년에 또 온다고. 안 믿으면. 그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열이 아홉 뭐라고? 경미한 변경. 어쩐다? 무조건 앞선 절차 안 거친다. 기본계획 확정할 때 심의해야 하네요? 했죠. 변경하려면 심의해야 하네요? 해야죠. 경미한 변경은 안 하죠. 경민자 이제 어떻게 하냐고. 공부하면 되지. 한 10년 해봐야 공부가 되는 거야. 그게 몇만 개 되는데 무슨 수로 공부할 거냐. 눈치로 풀어야지. 눈치를 알려준 게 눈치를. 봐봐요. 못 믿으면 내년에 또 와요. 믿어야 됩니다. 4번 기본계획 내용 중 이런 거 저런 거니까 공동 이용서 설치를 변경할 경우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니까 너는 뭐라고? 경미한 변경이고 경미한 변경이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렇게 해야 풀지 무슨 수를 풀겠냐고. 5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체 없이 지하 정보에 고시해야 된다. 상식은 생각하지 말자고. 상식은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 생각 너무 어리 하면 감독까지 끝났다. 내년에 다시 오니까 시간 초과라고. 심의, 오. 고시, 오. 어쩌고 저쩌고 심의. 그건 아니지, 그것은. 그건 해석만 좀 잘하면 돼요.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1번. 그러면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은 모양인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14일 진짜 맞나요? 모른다니까. 이거 암기하면 안 돼. 14일 이거 암기하면 하나 밀고 들어가 봐요. 중요한 거 하나 나간다니까요. 더 새로운 거 암기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거 암기 다 해놨어요. 그걸 지킬 생각이야 돼. 4번 정비계에 포함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이거 문제 딱 보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패스 끝난 다음에 되돌아봐요. 마음 편하게 합격했으니까. 자, 정비계획이다. 정비계획 그러면 구체적인 거. 그럼 첫 번째 정비구역 및 면적 있겠지. 두 번째 건폐율 용도율 건축물 밀도계 있겠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있겠지. 건축선에 관한 게 있겠지. 경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있겠지. 다 있겠네. 또 봐도 모르겠네. 아,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도 안 돼. 이것은 어쩐다고? 888. 방금 뭐라 했어요? 그 888 전부 아래 몰라요? 여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것도 DF한테 물어. DF한테. 이분이 우리 학원의 수석이니까 저분한테 물어봐요. 저분한테 물어보면 저분은 100% 알아요. 쉬는 그 888 전부 전수해줘. 두 사람한테. 지금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888 반드시 배워야 돼요. 5번입니다. 5번. 정비계 수립. 아니, 공부도 전략의 전략. 정비계 수립. 틀린 것은 1번. 시군구청장은 정비계 수립에서 주민 설명회 및 30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 의견 듣고 특별시 강시 도의석에 정비 신청한다. 이런 거 나오면 막막한 거예요. 주민 의견 듣겠지. 근데 30인지 내가 14인지 50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럼 숫자는 패스. 2번 정비계에 대한 주민 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포함한다. 앞전에 문제 풀어봤죠. 세입자는 제외한다. 그 말은 세입자는 사람도 아니다.
세입자 포함한다. 세입자는 사람이다. 옵니까 X입니까? 세입자도 사람입니까? 사람인지 사람이지. 의견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2번 O. 3번 토지등록소유자는 정비계 수입시가 1년 이상이 지났음을 불구하고 정비계 수입되지 않으면 시장공석에 정비계 위반치할 수 있다. 이건 암기하죠? 몇 년? 1년. 암기해야 되고 중요하니까. 4번 시장공석은 제한이 있으면 대답합시다. 며칠 내? 60일. 자, 연장이 돼야 한대요? 되죠? 한 번 30일. 안 된다네? 틀렸네. 5번 가로일 때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기본계, 정비규약 규정 적용해야 한다. 자, 가로일 때 그리고 막내야 이거 좀 써놓고 좀 설명 좀 안 했으면 지우지 좀 말하니까 일부러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 끌적끌적 쓴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가서 차분하게 쓰는 것을 좀 이따 설명할 때 좀 써먹으려고 써놨는데 다 지워버리면 어쩌라고. 응? 그거 좀 설명이 좀 안 지나고도 좀 안 지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봐봐요. 왜 지금 5번 같은 지문이 시험장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지문인데 생각해보자고. 가로일 때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안 한다.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은 어디에 적합하게?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근데 가로주택은 이걸 안 쓴다고. 그러면 이해하고 이해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이 제도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 규정을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5번은 그런 얘기요. 말고 뭐 당연하네 그래야 되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요? 4번이니까. 그럼 1번은 뭐 당연히 30 숫자 맞은 모양이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절대 중요해 보면 안 돼요. 6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인구 50명 이상 대도의 시정의 권한이다. 옳은 것. 1번 대도의 시정은 도지사가 도시주관경 정비 기본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 했죠. 대도시가 도지사한테 무릎 꿇을 일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주택법 가서 리모델링 기본계 그것 말고는 같이 다이다이 붙어도 안 진다고. 그러니까 1번은 엉터리고 대도시는 도지사가 말하든가 말든가 반드시 수립합니다. 2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변경할 때 도지사가 승인받는다. 직접 확정합니다. 3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방도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 택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 합니다. 4번 대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가 승인받는다. 한마디 하지. 정비계획이 무슨 승인받을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정비계획은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해야지. 5번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계획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있지요. 답은 5번. 7번 정비계획 지정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국장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방침 수립해야 된다. 10년. 2번 정비계획은 국장, 시도, 대도시 지정한다. 국장이 이런 건 나서면 안 되죠. 국장 좀 빠져야지.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3번 시도, 대도시장이 정비계획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국장에 보고하고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시도, 대도시가 지정했으면 고시할까요? 상식이지. 보고할까요? 중요지. 그리고 시민들 보여줄까요? 고시를 왜 하냐고 고시를. 와서 보라고 고시했지. 4번입니다. 국장, 시도. 야, 4번, 5번에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너 패스할 수 없는 문제고. 3번이 맞으니까 4번, 5번은 틀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는 기본계획 공람 등 정비의 정격, 기본계획 수입 정책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형질 변경이 나왔네. 형질 변경이 뭐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정비구역에 벌통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집 하나 줘요? 안 줘요? 감나무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집 줘요? 안 줘요? 그럼 정비구역 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집 줘요? 네, 집, 또 땅. 그래서 집하고 땅을 가져야만 주는 거예요. 두 가지 행위를 맞아야 돼. 집이 늘어나는 거, 땅이 늘어나는 거. 여기서 정비구역 하는데 정비구역인데 자 현재 주택이 몇 개 있어요? 주택이 500개 있다.
여기서 뭐 한대요? 재개발. 주택이 500개 있고, 자, 주택과 별교 땅이 몇 개 있다? 700개 있다. 그럼 이 사람들 총 집을 몇 개 줘야 된다? 1200개를 줍니다. 1200개. 근데 여기에다 집을 지으면 몇 개 지을 수 있냐? 3000개를 지을 수 있다. 사업하면 이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지. 몇 개가 남으니까. 그래도 1800개가 남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조합으로 들어가서 분양받는 게 싸요? 아니면 일반 분양 들어가서 받는 게 싸요? 많이 쌉니까? 많이 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갑이 이렇게 내가 땅을 이렇게 한 필지 가지고 있다. 땅 한 필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집 몇 개 받아요? 하나. 근데 이거 하나 받는데 내 친척 명의를 해가지고 한 10개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보통 한 70%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3억짜리 되면 한 개당 9천원 남기잖아요. 10개 되면 9억 남기잖아요. 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은 집 줘야 안 줘요? 땅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은 집 줘야 안 줘요? 또 물어볼게요. 벌통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집 준다고? 안 된다니까. 뭐 가지라고? 땅이나 집. 그러면 갑이 멍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잽싸게 나누어 몇 개 샀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잽싸게 12개 나눠서 이거는 내가 갖고 명의를 샥 돌려야지 빨리빨리 친척 명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몇 개 받는다? 12개. 의리라고 치겠냐고. 네 머리 좋다. 그래, 나는 나대진데. 너는 땅이라도 크니까 쪼개지. 나는 땅이 작아서 못 쪼개겠다. 그러면 내가 바보냐고. 나는 여기다 그 대신 건물 지어가지고 나도 나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되지. 몇 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더 많네. 하나, 둘. 나는 16개도 해가지고 명의 15개 돌리 몇 개 받아요? 16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몇 개인데 12개가 나중에 한 5,000개는 더 본다고. 5,000개. 그러면 이제 5,000명한테 집 줘야 돼. 몇 개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은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래서 사업 무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에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집 하나에 275명이 붙었어요. 소유자가. 공동 소유해가지고 집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이 무산됐어요. 왕십리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은 합치기. 하나를 모으라고. 전부 다 이거 다시 어쩐다? 다시 한 명으로. 전부 다 한 명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시 했어요. 이거를 막아야 돼. 이걸 막아야 되는 게 거기 있는 4번하고 5번이에요. 처음부터 갈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하니까 잘 듣고 나오면 안 배웠다 하면 안 돼요. 잘 봐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자, 신도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지리적인 여건이 맞은 거 뭐 해야 돼요? 기초를 사죠. 두 번째, 의견 청취하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죠. 전문가들이 깊게 심의하죠. 신도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신도시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언제요? 8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어요. 신도시. 처음 나와가지고 신도시 지정 고시 딱 하니까 막 절부 그런 말이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에 대해서 보상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안 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이것만 받는 줄 알았더니 나는 땅 가지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있었더니 원래 농민 농사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뭘 주냐 그러면 생활용지 택지를 해가지고 남들 100원에 받는 걸 갖다가 70원에 주는 거예요. 1억짜리 7천만에 받는 거예요. 또 나는 농사 안 짓고 그냥 땅만 가지고 있더니 협의양도 택지에서 또 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70원에. 나는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2주다 택지에서 또 주는 거예요. 100원 70원에.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지금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엄청난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신도시 안에 땅 가지고 있으면 땅값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데서 이뻐. 이런 데서. 2주 대책 수립은 거기서 이쁘니까 이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한다? 넌 없이 뭐 한다고 가서 소문이 좀 나면 바람이 나면 잽싸게 가서 뭐하고 벌통 옮겨놓고 거기에 벌이 있든가 말든가 나는 양봉업자라니까. 양봉 하다 보면 양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양봉업자요. 나는 뭐 해먹고 살았다고? 나는 벌통 빨아먹고 살았다고. 내 생활이 그거니까 뭘 줘요? 생활용지 택지 줘야 돼. 그러면 흑염소 10마리 풀어놓으면 나는 염소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이요. 내 생활이에요. 생활. 걔는 뭐 줘야 돼요?
생활용 택지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정비교육 안에서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이 소문 나게 되면 가서 해야 안 해요? 하지.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비교육 딱 지정을 내면 정비교육 안에서 뭐 하면 건, 물, 토, 축 하려면 어쩐다? 나무 심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려고 봤더니 늦었네. 정비교육 딱 지정 곳이 딱 하니까 찰첨을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버는 거 보고 이제 나도 해야지. 근데 이미 구역 지정됐으니까 늦었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법에 아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땅은 없지만 누가 와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교수님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거 나 보상 좀 받았으면 그래? 너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알려주는 게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바보처럼 왜 여기 가냐? 이거는 항상 법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알려야 된다. 의무적으로. 기초조사하는 거 알려 안 알려? 국민 여러분 여기 조사를 갑니다. 절대 안 알려요. 그것은.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주민 여러분 신도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의견 정책이 뭡니까? 뭐 또는 뭐? 공람이나 공청회. 공람이나 공청회.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공람이 뭡니까? 공람이 공고 연락. 공고 주민 여러분 신도시 만들려고 합니다.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가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보고 뭐 해야 돼요? 있잖아요 시장님 내 땅 여기인데 좀만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말 해야 돼요? 그 말 하지 말고 어찌해야 돼요? 잽싸게 가서 나무 심고 이렇게 느닷없이 가서 나무 심고 폴통 옮기고 나무 몇 그루 있으면 집 준다고? 안 준다니까. 그 대신 보상금이 훨씬 더 나은 보상금이.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느낍니다. 몇 년 있다가 아 우리나라 국민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막으니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의견 정치를 공고가 있는 지역부터 건, 물, 축 하려면 하가 이게 딱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다가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신도시 여기 또 신도시 나왔다. 앞으로 어디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예, 전국 땅 다 사놔볼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저게 이제 신도시. 도시개발법은 여기서부터 막아놨다고. 그러면 정비법은 자, 이제 여기서 뭐 합니까?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합니다. 정비구역도 저런 거예요. 정비구역도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뭐 하라고? 건, 물, 축 하려면 어쩌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투기를 하려 했더니 이미 정비기 지정이 돼 있네. 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찾아간다고. 교수님 있잖아요. 내가 돈은 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봤으면 쓰겠는데. 그러면 얘기하지. 너는 여기는 안 되니까 될 때를 미리 알려주면 될 때 어떻게 하는데요? 잘 봐라.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그 전에 뭐를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아까 막 나오잖아요. 뭐 14조 나오고 30일 나오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그러면 너한테 분명히 의견 듣는다. 공고한다. 공고 떨어지면 가서 어딘가 보고 말하지 말고 어쩌라고? 잽싸게 가서 나무 심어봤자 의미 없어요. 그런 데서는 잽싸게 가서 된다. 건물을 쪼개든가 땅을 쪼개가지고 네 거를 하나 확보해라. 갑이 땅 가지고 있으면 얼른 가서 이 땅 사는 것보다도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 땅을 갖다 어떻게 잽싸게 쪼개가지고 네가 사가지고 쪼개서 팔아먹든가 이거 하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이제 얼른 뭐 하면 되지? 건물 지어서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래서 이미 정비계획 지정고시 하면 이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구역 정비에서 건물 쭉 허가받는다. 투기는 그 먼저 국민들 머리가 좋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막아야 되겠어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 공고를 딱 하면 여기서부터 막아라. 여기서부터 알려줬더니 가가지고 갔더니 교수님 이미 막혔던데요. 그래 그러면 그 전에 알려줄게. 그 전에 이걸 하려면 미리 뭐를 만든다. 기본계획에서 뭐가 나온다? 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 알려 안 알려요? 알려야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알립니다. 이것은 예정구역을 지정해 주려고 알린다고. 여기에 때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나와서 보세요. 어떤다? 잽싸게 가서 하라고. 여기서부터 어쩐다?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이 두 가지 뭐라고? 지분 쪽에게. 여기서부터 어쩐다? 허가를 받으라고. 나무를 심든가 말든가 별 볼일 없어요. 그럼 가서 보니까 미리 막혔는데 여기도 막혔는데요. 어쩐답니까? 투기하지 마라 이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정 가더라도 한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20년 뒤를 바라보고 투기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20년 뒤를 바라보고 투기할 때는 잘 봐라. 어디다 투기하는가? 줄 딱 끊어놓고, 자, 여기서 한 거리 한 5m 뒤 와가지고, 자, 100원조 동전으로 휙 던지는 거예요. 여기 잡아라, 여기. 20년 뒤에는 전국 어디든지 땅값 다 뛴다고. 그렇게 알려주면 돼요. 이래서, 지금 이거에 지금, 이 내용에 지금 7번에 4번, 5번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국민들 머리가 좋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정비 예정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뭐, 이 두 가지, 건축, 토지 분할은 허가받는다. 이렇게도 특히 막아준다, 이런 얘기요. 4번 국장시도 시장으로는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계획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건축, 토지 분할 형질 변경해봤자 집 안 준다니까. 어쩌지? 땅하고 건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토지 분할은 제한하고,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3년이고, 연장은 1회 1년이에요. 그래서 4번, 5번. 좀 진작 좀 설명하지. 왜 안 해줍니까? 저 제도 만들고 우리나라 재개발이 망했다는 얘기요. 이거 딱 만들고 난 다음부터 재개발 자체가 안 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제도 만들고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못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런 일, 지금 재개발할 때 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정상인 아니요. 재건축한 때는 이런 데서 투기, 강남 같은 데는 투기가 되지만 강남을 지배한 다른 데 재건축 투기 안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있으나만 한 제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안 해준다고. 8번입니다. 8번 정비관에서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뭐만 없으면 돼? 대수선만 없으면 되지. 허가 받고 종목이 펼쳐질 때 받고 토지 골장 매리 받고 물건 쌓는 거 받고 다 받네. 기억, 니은, 기글, 리은 해석 의미가 없네. 9번입니다.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틀린 것. 1번 경작을 위한 행정 변경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2번 농산물 생산에 직접 있는 비닐하우스 안 받죠. 3번 전체 이런 대지 물건 쌓는 거 안 받죠. 4번 경작지에서 관상중 임시직제. 예, 관상용 중목의 임시직제는 안 받지만 경작지는 받습니다. 5번 재해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안 받습니다. 10번 행위자는 틀린 거 1번 정비관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를 하는 자는 지정권 허가를 받아야 되며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참고로 도정법은 지정권자라는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지정권자라는 단어는 개발법에서 쓰는 단어지.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도 시험에서는 단어 선택도 필요하다고. 아무 데서 뭐 내가 쓰면 되지. 물론 내가 쓰면 되지. 내 맘이니까 내가 쓰면 돼요. 근다고 그 말이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단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정권자 그런 개념이 도정법에는 없습니다. 1번 X. 누구요? 시장소가인데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가 국토개발법에서 개발행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도시개발구역 개발행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정비구역 개발행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내가 이 학원 처음 왔는데 저 선생은 왜 저렇게 들이대면서 질문을 할까? 민망해서 앞에 못 앉겠네. 이러지 말고 자신 있게 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그러면 그 시험에 안 납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가 허가했냐 이런 거는 시험에 묻지 않아요. 이거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걸 물어보지. 누가 그래서 1번 문제 틀려도 많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고 문제 내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허가 받는가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이런 행위가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이거를 물어야 되고 허가 받은 거 변경하면 어쩔 거냐 이거를 물었어야지. 그래서 1번은 어쨌거나 틀렸어요. 허가, 즉 일단은 허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시장, 군수한테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변경, 새로운 행위가 변경 허가 받습니다. 2번 정비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한 자에게 원상회부 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상식이고 3번 지정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는 며칠 내 신고하기 위해서 30일 4번 조건 허가 경우 사전에 이행부님 예치하되며 사업시행자 의견 들은 허가해야 된다. 자요. 정비구역에서 개발이 허가할 때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없다?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에서 개발이 허가할 때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담보해서 이행부님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해 주는데 개발법하고 도정법에서 설명을 안 해준 이유는 그 밖에 나머지 내용은 일반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법이 개발의 현장에 대한 일반법은 국계법에 있는 거 그대로 준용한다고. 그러니까 개발법, 도정법도 조건 허가가 있는 거고 조건을 담보, 이행본 예치가 있는 거고 물어보는 하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안망을 예치 안 하는 거고 예치 사유 물으면 굴비, 발작이 똑같이 있다. 설명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지금 물었어요. 지금 조건 허가의 경우 사전에 이행보증 예치해야 되며 시행자 의견을 드리는 허가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조건 허가할 때 할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래야 돼요. 물어봐야지. 하겠다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이제 돈 맡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고. 5번 이 법에서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 개발행위가 받은 걸로 봅니다. 11번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정비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소 인가 받고 2년이 된 날까지 사업소 인가 신청했다.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가 없으면 몇 년? 3년. 틀렸죠. 2번 재개발 사유되어 토지 소유자가 정비의 지정 것이고 2년 된 날까지 추진에 승인치 않았다. 나왔네. 재개발 추진이 있네. 2년. 3번 도시환경 토지 등 소유자가 어쩌고저쩌고 몇 년? 5년. 4번 추진의 승인 취소, 조합소 인가 취소 있죠. 5번 예정구에 대해서 예정구 몇 년? 3년.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내용을 우리가 안 보고 숫자만 암기했으니까 예정구역 3년 그러고 넘어가야죠. 12번입니다. 시도 대도 이상이 정비계 해정할 수 있는 사유다. 가래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짝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계라서 기반사 새로 설치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 지정하고 몇 년 경과하고 10년 소유자 얼마 이상이 동의 3분의 1 이렇게 한 문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하나는 못 만드세요.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잘 만들어놨어요. 13번입니다. 정비계획 해제다 틀린 거 1번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등 해제 요청할 경우 30일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에 의견 듣는다. 그럼 패스 30일 나오든가 말든가. 2번 시도 대도 이상은 추진위에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요청하면 정비계획 지정 해제해야 한다. 요청 100분의 30의 해제 요청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시도 대도 이상의 정비계획 지정 해제하려면 지방대 심의가 뜬다. 심의 상시 지정할 때 심의 해제할 때 심의 상시. 4번 정비계획 등이 해제되면 정비계획 변경된 용도 지역이나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5번 시도 대도 이상 해제된 정비계획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약지 119페이지 가가지고 정비사업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인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평소 했던 대로 두 사람이 좀 모를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궁금하면 뒤에 사람한테 뒤에 사람이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가장 친절하고 저분이 공부도 가장 잘하고 누가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알려주는 마음도 넓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모든 거 다 알려줍니다.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면 말하세요. 그 다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평소에 했듯이 그냥 기수, 환관, 혼용. 그럼 이 두 분이 이제 황당하다고 뭔 소리냐고 지금. 그러니까 신일씨 알려주라고. 기반정비의 시행자, 건축기량 소유자, 수, 전불부 수용하고 우선공급, 환지방식, 관리처분계, 그리고 혼용. 두 번째 재개발은 관리처분 환지. 재건축, 도시환경, 관리처분, 환지, 주거환경 관리, 기반인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 가로의 정비는 그렇게 암기 딱 하고, 그리고 올해 신설 등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재건축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그러면 주택 부대복리, 이게 관리처분이고, 주택 부대복리, 거기다가 거기에다가 오피스텔. 어피가 추가됐어. 어피가 주택 부대복리 어피 박스에 다 있습니다. 박스에 120페이지 중간 박스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필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적은 준주거하고 상업이고 어필 면적이 건축물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그거는 딱 암기하라고. 준주거 상업에서만 가능하며 어필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와 시공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에서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좀 복잡하고 나머지는 아주 쉬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받습니다. 이만큼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가 나섭니다. 시장 군수가 나서가지고 단독을 하겠다. 누가? 본인이 직접. 자기가 바쁘면 주택공사 등 또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 단독 할 수 있고, 단독하기 벅차다 그러면 얘들하고 공동할 수 있다.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 이렇게 공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이면 동의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증원자. 세 번째,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네 번째, 도시환경은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증원자. 대리인증원자는 신탁회사하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에서 직접 한다.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 과반수 동의는 받아야 된다.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한다.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 계산에 있어도 감정은 없어요. 감정은.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대충 만들 거 공부가 쉽게 만들어 놨지. 하여튼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시행자면, 예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예외 단,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단 해가지고 단 시장수가 나서가지고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바쁘다, 주택공사 등 지정하겠다. 지정 개발자 지정할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9, 9가지 사유들. 이 9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시장수가 직접 할 수 있고,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작년에 이게 한 문제 딱 나왔어요. 작년에 한 문제 딱 나왔으니까 27회 공부한 사람은 참 다행이다. 작년에 났으니까. 처음으로 한 번 딱 났으니까 절대 또 한 문제 나올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행자. 그러면 어디까지 설명했어요? 122 설명했어요. 123페이지 정비사업 대행인데, 대행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작합니다.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특별한 사정에서 사업이 중단됩니다. 누군가는 대신 해야지. 누가 나서서? 시장으로서 나서서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대신 시행하게 한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요? 대행이에요. 대행. 이런 제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지문 딱 하나예요.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되면 시장공사가 직접 할 수 있다.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되면 시장공사 주택공사 지정해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하면 시장공사는 지정개발자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있냐라고 지문 하나 딱 물을 거니까 그 제도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시공자 선정. 작년에 한 문제 났으니까 올해 한 문제 안 나오고 지문 하나. 시공장. 지금까지 뭐고? 시행. 일을 추진하는 주체. 시공. 와서 벽돌 싸는 사람. 시공자 들었는데,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 입찰. 일단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받고, 총회에서 경쟁 입찰. 우리는 조합원이 100명 이하요. 그때는 총회에서 정관. 자, 도시환경 전매사업 소유자가 한다. 그때는 규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청 할 때는 누가 시행자냐?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시행자인데 내가 시행자다. 시행자라고 지정고시해야 돼.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주민대표회 또는 토지소유자 전체 얘들이 경쟁 입찰 방법을 해가지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 시기에 암기해야 될 방법 없어요, 이거. 조합이 한다. 조합설 민가받고 총회에서 경쟁 입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면 총회에서 정관.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 인가받고 규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 주택공사 등 이한다.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주민대표나 토지소유자 전체가 선정한 자, 추천한 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거 더 이상 요약집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시공자고 선정할 때 그 시공자하고 계약 맺을 때 뭐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철거 계약도 같이 맺는 거예요. 기존 건물의 철거 계약. 그러니까 시공자가 건물 철거부터 시작한다 이게요. 시공자 네가 건물 철거하고 집부터 다시 짓는다 이런 얘기요.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도 같이 체결한다. 오 그래야 돼. 오. 그리고 더 이상 여기는 없지만 이 시공자가 시장수 주택공사 등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시공자가 시장 주택공사 등이 아니면 이번에 현대가 선정했다고. 얘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다가 걔 망해버렸죠? 어쩌기는 따라서 같이 망해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시공자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 들으면 시공자는 보증서. 공사에 대한 보증서 제출해. 누구한테? 시행하는 조합한테. 그러면 이제 조합이 시작할 때는 시장군수한테 시작합니다. 인사해야 돼요. 착공신고한다고. 착공신고할 때 보증서를 넣는 거예요. 시장군수 봤을 때 보증서가 들어오면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말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들어봤지만 그 정도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고. 시공자는 보증서 낸다. 보증서는 착공신고할 때 함께 들어간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조합에 관한 사인데 조합은 조금 이따 하고 거기까지 두 번째 받은 거기 먼저 봅시다. 157페이지. 157페이지 시행방법의 시행자입니다. 1번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이나 틀린 거.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순간 딱 너 한 생각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비관의 인가부 등 관리점 주택, 부대, 복리, 업비, 건설, 공급, 환지, 공급을 의한다. 둘 다 나오고 의한다니까 맞죠? 2번 재개발과 재건축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좋아요. 5. 3번 이의 경우 오피 면적은 전체 면적 100% 30 이하. 그것도 좋아요. 5.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관의 인가부 등 관리 처분에 따라 건물 건설 공급 방법, 환지 공급 방법, 도시환경 환 두 개 있으니까 맞습니다.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머릿속에 기밖에 없는 거예요. 시행자가 정비관의 인가부 등 관리 처분부터 주택 등을 건설 공급 보존 개량 이거는 아니에요.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은 시행자가 해주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갖다가 뭐 건설을 하든 개량하든 보존을 하든 그 방식으로 합니다. 5번은 틀렸고. 2번입니다. 시행 방식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몇 개 그러면 무조건 패스 끝나고 되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얘는 지금 우리가 기소한간 암기했으니까 쉬운 것이지 이게 아니고 틀린 건 몇 개인가 어려운 건 몇 개인가 그러면 꼭 귀신같이 모르는 거 한두 개가 반드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찾기가 어려운 문제요. 패스하고 다시 와서 1번 정비계 일부를 수행해서 주택 건설은 토지 등 소재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은 혼용이 됩니까? 되죠. 수용 환지 혼용됩니다. 2번 시행자가 정비계획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재와 수소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주거환경 관리 되죠. 주거환경 관리는 그게 기회.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시행자 해줄 테니까 소유자는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한다. 그 주거환경 관리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막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간다고 주거환경 관리는. 3번 인가부 등 관리 처분에서 주택 등을 건설, 공급, 보존, 개량하는 방법의 가로주택. 가로주택은 관밖에 없어요. 관리 처분 맞습니다.
4번 환지로 공급하는 가로주택. 가로주택은 환밖에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 틀렸네. 5번 인가받은 관리, 층도 주택, 부대, 복리, 어필, 건설, 공급 방법과 환지, 공급, 혼용하는 재건축. 재건축은 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을, 미음 2개 틀렸네요. 3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계 공란공유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 시정호수가 직접 시행하든가 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를 지정 시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여기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복잡하지만 시험에는 잘 나와. 얘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만 써준 거예요. 항상 동의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받지 말든가요. 똑바로 받든가 받지 말든가.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다 받든가 아니면 아예 받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고요. 1번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격 공람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소유자 4분의 3 세입자 과반수께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받지 말든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1번은 틀렸고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호수가 건설업자 등록사 공동 시행할 수 없다. 자, 시장원수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돼요. 올해는. 3번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지금 그 3번 문제는 이 3번 문제는 신경 많이 쓴 게 이것은 지금 개정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 난 거 개정된 거 지금 다 반이 났어요.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재건축이 조합원 과반 동의 받아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거기까지만 됐는데 올해는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하고도 공동이 됩니다. 맞아요.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시행할 수 없다. 있지. 토지등 소유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되며 주택공사 등 시행해서 지정할 수 없다. 아니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하되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었나요? 예, 3번. 4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틀린 거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세입자 세대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패스. 그 옛날에 시험에 났는데 2번 다시 안 나온다. 암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암기 안 했으니까 패스. 또 얘기하지만 9월달 모의고사 가면 미리 알려줍니다. 1번, 2번 지문은 무조건 몰라요. 1번 문제 1번 이 지금 4번에 1번 패스, 2번 패스. 그 다음부터 불안해서 이제 못 풀어.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3번 못 넘어가. 불안해서. 그거를 넘기는 연습을 갖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9월달에 모의고사 할 때는 무조건 1번, 2번은 답이 되든가 말든가 모르는 문제, 안 배운 문제 넣어놓을 거라고. 그러면 패스하는 연습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니까. 1번 딱 넘기고 1번 아래 몰라요.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4개나 남았다. 4개. 밑에 4개 중에서 답 안 나오겠냐? 넘겨야 된다고. 2번 시장선 천재지문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를 가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신있게 내가 그건 안다. 그거 이거죠. 천재지변 긴급 동의 없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3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조합이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빵긋 웃어야지. 내 이럴 줄 알았다. 1번 몰라도 답은 따로 있다. 여기 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조합이 어딨냐고. 조합이 어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음. 3번 X 끝.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든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정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해서와 공동. 감정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신탁해서까지. 5번 시장공사는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그 사항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얘가 지금 시장공사 직접 그러니까 앞에다 말 좀 썼으면 좋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에서 재개발 도시환경을 시장공사가 본인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등 지정했으면 이거 원래 소유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지. 야 비켜 어쩐다고 내가 한다니까 얘가 한다니까 알려는 줘야 되는 거예요. 5번은 당연한 얘기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났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구나. 또 나올지 모르니까 암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게 중요하면 이미 강조해서 암기 다 했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시장원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봐요. 이겁니다. 이거. 자, 이 중에 9개 있는데, 자, 5개 써놓고 틀린 것은 지금 해당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O 찾으라고요? X 찾으라고요? X. 긍정을 찾으라고, 부정을 찾으라고요? 긍정, 부정? 부정. 부드러운 애 찾아야 돼요? 까칠한 애 찾아야 돼요? 까칠한 애. 그 개념도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막내한테 물어보면 막내는 더 친절해요. 막내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 이거 푸는 게 이 요령이 중요하니까 모든 것은 사람 심리의 심리 이후 문제 만드는 거니까 자 X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까칠한 거. 자 까칠의 1순위 막내말 까칠의 1순위 뭐다? 제일 까칠한 거 1순위 뭐라고? 이러면 물어보는데 까칠의 1순위는 숫자라고 숫자. 야 네가 모르면 안 되지. 까칠의 1순위는 숫자고 뭐 하여튼 틀린 거 그러면 모르겠으면 가장 까칠한 게 답이 숫자부터 답 나온다니까. 두 번째가 사람 찾는 거 사람. 국장의 시작 이거 찾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문맥 가지고 트는 거. 그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부정을 찾는 거죠. 그럼 1번 쓰기 읽어보고 까칠이 있고 2번 까칠이 있고 3번 까칠이 없고 4번 까칠이 없고 5번 까칠이 있고 그러면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가지고 그 중에서 몇 번 찍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몇 번이요? 예. 3번, 4번 찍으면 완전 문제 푸는 요령 자체 터득 못했다는 얘기고 1, 2, 5 중에서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1번 까칠이 몇 개? 몇 개 있어요? 2개. 2번은 몇 개? 2개. 3번은 몇 개? 5번은 몇 개? 1개. 그러면 여기서 또 5번 찍으면 또 이상한 사람이 여기서는.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게 여기서는 원래 문제 그런 거 만든다니까. 그러면 1, 2 중에서 어찌해야 돼요? 888 밀어야지. 에라 이러지 말고 에라 모르겠네 이렇게 찍지 말고 과학적으로 888 미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몇 번이가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시험 끝나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온다니까. 합격했는데 교수님 있잖아요. 한 건 썼거든요. 큰 건 했거든요. 식사할까? 이러고 와야지. 거기 걸쭉걸쭉하면서 교수님 공부 또 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또 하게 생겼는데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한 건 써서 오는 게 더 좋다니까요. 합격해서 오면은요.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 10명은 보내거든요. 10명은. 떨어져서 오면은요. 자기 혼자 오거든요. 자기 혼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학원이 지금 여기 1년이 아니고 1년 잘 되려면 합격해서 다 나가야 돼요. 무조건 다 나가서 기본적으로 10명씩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학원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학원에서는 최대한 합격할 만큼 지원하니까 합격해서 나가야죠. 6번 정비사업 대행 스스로 단독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7번입니다. 시공자 선정 틀린 것은 1번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후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자, 일단은 조합설립 인가받고 맞아요? 총회에서 경쟁입찰 맞습니까? 맞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해요? 그랬을 때 잘 봐요. 자, 두 분은 어떻게 풀고 뒤에 있는 분은 어떻게 푸는 거 잘 봐요. 두 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아요. 국토교통부 령이 맞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분들은 그 뒤에 분들 살짝 말해줘요. 앞인가 뒤인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풀어요. 문제를. 앞인가 뒤인가 이걸로 푸는 거고 그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이게 장관인지 앞에 부분 0이 나오도 이분 왜 또 장관이냐 어떠냐 이 고민하는 거고 아는 요령을 아는 사람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에.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앞인가 뒤인가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막내는 좀 불안하니까 뒷분들한테 물어 뒷분들한테. 그 요령을 터득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 이것은. 2번입니다.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맞죠? 100명 이하면 총회에서 정관 맞습니다. 3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시행할 때 사업적 인가받고 경쟁 입찰 방법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소유자가 할 때 사업적 인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경쟁 입찰 그러지 말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약이 경쟁 입찰인지 수익 계약인지 어떻게 하냐고 규약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라. 틀렸죠. 4번 시장호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호수는 주민대표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자, 시공자 선정해야 한다. 이것은 패스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이거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은 지금 이 문제를 좀 정확히 내려면 문제에다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이런 데 있으면 딱 좋았어요. 자, 문제 수정 7번에 도정법령상 도시환경 정비사업 문제다. 문제 7번 문제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다 틀린 거 그러면은 7번에 4번에 이직 못하는데 그 문제가 없으면은 시장호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호수는 주민대표가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 시공자 선정 여기 봐요. 자, 시장호수가 직접 합니다. 시공자 선정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해봐요. 주민대표가 무슨 놈의 주민대표가 왜 나오고 여기에서 시장호수 직접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해봐요. 없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얘밖에 없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호수가 직접 할 때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4번 앞에다 쓰든가 문제다 쓰든가 이걸 했어야지. 그러니까 문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 신청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그러면 4번에 아무 이의 없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시장호수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한다. 시장호수는 주민대표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다.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할 때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에 관해서 포함해야 된다. OX요? 5. 8번 안전진단. 여기서 단지 쉬고 갑시다.